안녕하세요. 오늘은 통근, 투간, 투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명리를 공부하게 되면 이런 통근, 투간, 투출 이런 말들을 듣게 되고 쓰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는요, 결국 8글자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조합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사주의 힘이 좌우되고 있거든요. 이 사주 8글자는 천간 또 지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천간과 지지는 서로 얽히고 설켜서 다양한 기운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천간은 천간대로, 지지는 지지대로 힘을 나눠서 쓰는 게 아니고요. 천간과 지지는 결국 서로 함께 소통하면서 힘을 발휘한다는 거.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만약 어떤 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아래 지지에서 이 천간을 도와주는 힘, 도와주는 지지라 그러면 십신으로 보면 뭐예요? 비겁이나 인성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 천간은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지지 입장에서도요. 천간에서 이 지지에 힘이 되는 글자라는 건 같은 글자나 나를 돕는 글자가 있으면 지지 역시 힘을 받는다, 힘이 있다, 이렇게 힘이 있는 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천간이랑 사주에서는 천간이랑 지지가 나누어져 있고 이 천간과 지지가 서로 힘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강해지고 약해지는데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명리적인 용어로 통근했다, 투간했다, 투출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내가 만약에 간목일간이에요. 목일간이에요. 그러면 같은 오행인 목이 지지에 놓여져 있으면요. 천간과 지지가 소통하고 힘이 좋다, 영향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내 아래 땅이 목이니까 내 아래 내 땅이 있으니까 편안하고 힘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근데 반대로 지지에 나를 돕는 글자가 없거나 돕는 글자가 아니거나 반대로 나를 극하는 글자가 놓이게 되면은요, 그 천간 입장에서는, 그 일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내가 내 글자의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천간과 지지는 같은 오행으로 놓여져 있으면요, 서로 호흡이 잘 맞는 거고요. 반대로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 부담스럽고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 그리고 지지도 같아요. 지지도 구성 요소가 내 지지의 오행이 천간에 있으면요 더욱 힘이 나고요. 만약에 내 그 지지의 오행이 천간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외롭고 쓸쓸한 지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랑 같은 글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요. 사주에는 그 분위기도 달라지고 힘도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를 용어로 정리를 해보면요. 천간이 기준이 되고요. 이 천간이 지지에도 힘을 잘 받고 있다. 같은 글자라든지 나를 도와주는 같은 글자인 비겁이나 비경겁제이나 나를 돕는 인성, 편인 정인이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해갖고 천간과 같은 글자가 있다. 혹은 천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있으면 이것을 바로 통근했다. 우리가 이런 용어를 사용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간이 지지에 잘 뿌리 박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통근했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뿌리가 튼튼하다. 천간의 뿌리가 튼튼하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 만약에 같은 글자가 없거나 극으로 방해를 받고 있으면요. 뿌리가 약하다 아니면 통근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투간이랑 투출은 뭐냐면요. 기준만 다른 거예요. 통근은요. 일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간 혹은 천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인데요. 투간과 투출은요. 이 투간과 투출의 기준은 반대죠. 지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의 어떤 오행의 요소가 천간에 드러나 있을 때 투간했다 혹은 투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투간, 투출할 때 이 투자는요. 꿰뚫을 투과할 투자예요. 지지에 있는 오행이 천간으로 올라왔다,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투명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쓰는 투자이기 때문에요. 이 투간, 투출은 그만큼 투명하게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모습을 훤히 내다볼 수 있다. 올라와 있으면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감명할 수 있죠. 그래서
투명하게 나를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잘 올라와 있을 때. 때때로 명리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에 따라 가지고요. 이제 지지 속에 지장간 포함해서 글자가 천간에 나오면 이거를 투간했다. 천간에 나왔기 때문에 투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지지에 같은 오행이 있으면은 이거를 투출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갖고 명칭만 다를 뿐이고요. 결국에는 천간과 지지의 오행이 얼마나 위아래로 호흡이 잘 맞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본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통근은 천간을 기준으로 지지를 보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투간과 투출은 지지를 기준으로 해서 천간을 보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근, 투간, 투출은요. 일간에만 꼭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사주팔자 8글자 모두가 이 통근, 투간, 투출을 잘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사주 8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힘이 있는지 혹은 힘이 없는지 위태로운지를 잘 살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글자들도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볼까요? 우선 통근의 중요성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통근의 기준은 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통근했다는 거는 천간 글자를 돕는 글자가 지지에도 있어서 천간의 힘이 왕성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왕성하다라는 얘기는요. 그 천간 글자가 뿌리까지 힘이 있어가지고요. 흔들림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천간에만 글자가 있고 지지에 그 글자의 오행이 없다는 얘기는요. 천간 글자가 심약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약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도 이게 통근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요. 만약에 십신 중에 통근한 글자가 인성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통근이 되지 만약에 않았다. 그러니까 천간의 글자가 그 지지에 있지 않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십성으로 인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인성이 있기는 한데 사주에 8글자 나와 있으니까 있기는 해요. 그런데 통근되지 못했을 때는요. 쓰임이 약하다. 혹은 순조롭지 않다. 또는 인성은 육친상으로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덕이 부모님의 은덕이 약하구나. 혹은 부모님의 도움을 크게 받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인성은 공부나 인내심에 해당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있기는 있지만 인내심이나 공부운이 약하구나. 통근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약할 수 있죠. 그리고 인성은 직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지혜가 좀 부족하구나. 사려가 깊지 못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근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사주의 해석의 느낌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통근을 하기 위해서는 천간 글자를 돕는 힘이 되는 글자가 지지에 이제 있어야 하는데요. 육친으로 볼 때는 그 글자가 바로 인성과 비겁에 해당해요. 편인정인, 비경겁제에 해당해요. 인성, 비겁이 아닌 만약에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이 오게 됐다. 그러면 통근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통근하지 못했다는 거는 결국 식상, 재성, 관성이 들어온다는 거는요. 내 힘을 빼나가는 혹은 나를 피곤하게 하는 힘이 결국에는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근을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비겁이나 인성이 천간 아래 그 지지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 자리를 보게 되면요. 두말할 것 없이 천간 글자 그 바로 밑에 오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 연간이라면 연지, 월간이라면 월지, 일간이라면 일지, 시간이라면 시지. 명리에서는요. 천간 바로 밑에 자리를 그 자기가 앉은 자리라고 그래서 자좌라고 그렇게 불러요. 만약에 바로 밑에 뿌리가 있는 것이 힘을 가장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바로 밑에 그 통근한 글자가 오행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밑에 글자가 없더라도요. 아쉬운 대로 옆에
다른 곳 지지에 뿌리를 다 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도 찾아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른 곳이라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곳이라도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천간이 버텨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리가 바로 밑에는 없고 옆에 있어요. 우선 이 거리는요, 천간과 거리가 가까운 위치일수록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간을 돕는 비겁이나 인성이 제일 좋은 거는 일지. 일간 같은 경우엔 일지에 있는 것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일지에 없어 그러면 월지 정도에 있으면 또 좋죠. 그런데 만약에 저 멀리 연지에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힘을 받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멀면 멀수록 겨우겨우 도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지나 월지, 시지, 연지 이 순으로 보통 힘을 받는 위치다, 힘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일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게 일지에서 찾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없으면 월지라도 봐야 하고, 그 다음엔 반대편인 가까운 순인 시지라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연지순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에는 천간은 일지나 월지의 뿌리를 내릴 때 힘이 가장 좋고 왕성하다. 그 기운을, 천간의 기운을 잘 쓸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주를 열어서 여러분들의 일간이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 이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의 힘을 다시, 일간의 힘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모양새로 살아가는지 알아볼 수 있고요. 또 뿌리 내린 그곳의 십신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의 힘이 발현되는지도 알아보실 수 있다는 거. 다음에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다음 중요한 거는요. 이 통근은요, 이 지지뿐만이 아니라 지장간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모든 지지의 글자, 12이 지지의 글자들은요, 천간 글자를 2글자나 3글자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지 속에 숨겨둔 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장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 지장간 글자는요, 정기, 본기라고도 하죠. 정기, 중기, 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를 살핀다는 거는요, 제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천간의 글자가 지지에 같은 오행이 있는지 없는지 살핀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지장간 글자 중에서 특히 정기, 봉기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봉기인 정기의 글자를 잘 먼저 이제 살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지장간에 다른 글자들도 대입해가지고요. 어떤 지장간에 숨은 글자가 통근이 되었는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사주를 해석할 때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사주를 읽어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표정들도요, 구구절절한 표정들도 살필 수 있고 그 힘들을 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장간 안에 어떤 글자들이 통근이 되었는지 혹은 그 통근되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어느 글자에 내렸는지, 어떤 오행에 내렸는지, 역이인지 중기인지 봉기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시게 되면요, 사주의 강약도 그만큼 더 잘 읽어내실 수 있고 기륭의 판도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임자일주 위아래가 다 숙이잖아요. 을묘일주 위아래가 다 목기죠. 신유일주 위아래가 다 깨끗한 금기, 아주 깨끗하게 모두 위아래가 하나의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장간까지도 깨끗하게, 그 임자 같은 경우에는 자수가 뭐예요? 임수개수로 이루어져 있고, 을묘 같은 경우에는 묘목이 간목을목, 유금 같은 경우에도, 신유일주 같은 경우에도 유금이 경금, 신금 아주 깨끗하게 위아래가 하나의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 세 개의 간지, 이 세 개의 일주들은요, 완벽하게 통근한 일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주관이 세고요,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위아래가 이렇게 같은 일주를 우리가 간여지동 일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진일주랑 무술일주를 보게 되면요,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 이 진토는요, 지장간에 을개무, 을목, 개수, 무토 가지고 있죠. 무술일주 같은 경우에 이 술토는요, 지장간에 신정무, 신금, 정화, 무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무진에서 진토는요, 이 무토가 을개무 중에 무토 하나에만 통근이 되어 있고요. 무술의 이 술토는요,
이 무토가요, 신정 무중에 정화 인성 통근되어 있죠. 무토 비견 또 통근되어 있어요. 두 개가 통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요, 같은 간여지동 글자라고 할지라도 무진이랑 무술 똑같은 간여지동 글자예요. 힘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무진보다는 무술이 무토의 강인함이, 왜냐하면 정화 인성 통근되어 있고 무토 비견 통근되어 있기 때문에 무술일주가 무진보다 이 무토의 강인함이 더 크게 발현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요, 지장 간의 통근 여부에 따라 가지고요, 또 사주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통근, 투출, 투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알아두셔야 되는 한 가지는요, 실제 사주를 살필 때는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경우의 수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지지의 합충이에요. 통근을 하긴 했는데 이 지지가 다른 글자랑 합을 해서 합화돼서 다른 글자로 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근의 힘을 강하게 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변화는요, 이 천간의 힘을 흔들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결과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적절히 그 사주를 상담할 때 혹은 해석할 때, 공부할 때 활용하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우선 사주에서 합충 중에서 특히 합 같은 경우에는요, 삼합 같은 경우가 일어나게 되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통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죠. 합화해갖고 천간을 강력하게 돕는 기운으로 바뀔 수도 있고 뿌리를 약하게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거. 또 합화 중에서 육합 같은 것도 그래요. 육합도 삼합처럼 합화해가지고 통근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통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근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통근은 천간, 특히 천간 중에서도 일간이 되게 중요하겠죠. 보시는 게 이 천간이 얼마나 단단하냐를 보는 방법으로요, 천간 글자가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이것을 통근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통근했다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통근했다는 거는 이 사주의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이다, 버텨내는 힘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강하다고 해서 버텨내는 힘이 좋다고 해서 꼭 좋은 사주다,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이지만요, 일간이 전혀 통근하지 못했으면요, 이 사주는 약한 사주다, 혹은 버티기 어려운 사주다, 도움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일간의 통근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 그러니까 인성이나 비겁이 지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인데요. 일간의 통근 여부를 알아보는 이제 방법 1번은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는 해요. 첫 번째는요, 일지를 보는 거예요. 일간 같은 경우엔 일지를 보는 거고요. 일지는 내가 앉은 자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근했는지 안 했는지 보려면 첫 번째는 그 아래인, 일간 아래인 일지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월지를 살펴서 통근을 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월주는요, 사주의 조후를 보는 자리이고요, 삶의 틀을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일지 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통근 여부를 볼 때. 그 다음에는 시지의 통근 여부를 보셔야죠. 시지는 위치적으로 일간이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되고요. 네 번째는요, 연지는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물론 연지라도 있는 것이 좋죠. 다른 데라도 없으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아야 될 곳은 지장간 통근을 봐야 된다는 거. 지장간의 통근을 살피면 사주의 다양성을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의 합충을, 삼합이라든지 육합, 이런 합화로 인해서 강약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고전 자평진전에서는요, 천간의 도움은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천간의 도움, 같은 글자, 뭐 비겁이나 인성, 다른 글자라도 인성, 천간의 도움은요, 형제 자매들이 주는 도움과 같다고 했고요. 지지가 밑에서 위로 받쳐주는 도움은요, 가문이 주는 도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평진전에서는. 다시 말해가지고 천간에 나를 돕는 글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요, 이거는 양적인 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에서 나를 돕는 비겁이나 인성이 강하다는 얘기는요,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고도 제가 생각하기에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간은 순수한 힘이고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구체화되지 않은 기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천간이 지지까지 뻗어 내려왔다는 얘기는요, 결국 내가 생각한 계획한 일들을 지지에서 실현한다는 이야기고요. 내가 계획한 것을 실천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이라 그러면요, 내가 돈에 대한 궁리가 결국에는 지지에서까지 보여진다는 이야기는 생각만으로 있었던 게 지지에서 결국에는 돈으로 결과까지도 연결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천간의 통근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투간이랑 투출을 좀 말씀드릴까 했는데요. 한 김에 그냥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투간 투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통근은요, 어떤 천간이 지지에 같은 오행이 있거나 생해주는 오행이 있으면 뿌리가 단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투간 투출은요, 천간의 글자가 지지에 이제 그 잘 뿌리를 내렸을 때는 단단하다, 통근했다, 혹은 뭐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지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 그 천간은 외롭게 존재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오행이다, 고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간을 돕는 인성이나 비겁이 있는 거는 일간이 굉장히 튼튼한 거고요. 없는 거는 결국 신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천간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 뿌리가 튼튼한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투간 투출 개념을 조금 다시 살펴보면요, 사실 천간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천간이 지지에 뿌리를 내리면 통근, 반대로 지지가 천간에 나와 있으면 투간 투출. 말만 다를 뿐이지 현상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신 이제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투간 투출에서 하나 중요한 거는요, 자리가 중요해요. 지지의 자리 중에서요, 특히 월지의 지지가 투간되었느냐 투출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월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람의 환경을 결정하는 자리이고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뿌리가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사주의 계절을 좌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월지의 오행이 천간에 투출되었는지는 투간되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월지의 영향력은요, 사주 전체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월지의 글자가 천간에 투출되었는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지를 우선 또 이제 제가 여기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격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월지를 중심으로 사주를 보는 것을 우리가 격 혹은 격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월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격이 있다 혹은 격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저 사람 격이 있는 사람이야 할 때 그 격이 바로 이 격국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 월지를 중심으로 보고서 명리에서는 나온 이야기예요. 이 격국은요, 이 격이라는 것, 격국이라는 것, 월지를 본다는 거는요, 이 격국은 사주를 유형별로 나눠 놓은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주를 우리가 딱 열었을 때 이 모든 글자를 한꺼번에 한눈에 탁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격이라는 거는요, 복잡한 사주를 볼 때 좀 더 빠르고 간단하게 파악하는 유형들을 어떻게 보면 쉽게 나눠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연해자평, 명리정종, 상명통해, 삼명통해, 이런 책에서는요, 이런 격국들이 150여 개가 넘는 다양한 격국들이 있다고 그 고전에서는 이미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1770년경에요, 이 자평진전의 그 저자인 심효첨이라고 하시는 이 선생님은요, 이 격국을요 8개 정도로 간추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현재 명리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은요, 이 심효첨 선생님의 자평진전의 격국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격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 이 자평진전의 격국을 보면요, 정관격, 재성격, 인수격, 식신격, 칠살격, 평관격이죠. 상관격, 양인격, 걸록격, 비견격이죠. 이렇게 그리고 그 외에 좀 잡격들로 또 있죠. 외격들로 있죠. 변격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격국의 기본은요, 결국 일간을 제외하고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한 글자를 고른다면 그것이 바로 월주이고, 이 월주를 중심으로 해서
8개로 나누어 감추려 놓았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격을 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평진전에서는요. 팔자, 용신, 정구, 원령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주팔자의 용신은요. 사주팔자의 이 격은요. 모두 월지, 원령에서 구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월지의 중요성, 그리고 이 격의 중요성을 자평진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월지가 만약에 정관이면요. 정관격이 되는 거고요. 월지가 식신이면 식신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월지의 십신이 곧 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물론 사주는요. 8글자의 조화를 보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격국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긴 하지만 이 월지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꽤 중요한 많은 것들을 이 격국인 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투간투출을 말씀드리면서 이 격국을 얘기를 잠깐 드렸냐면요. 이 투간투출을 설명하기 이 투간투출을 말씀드릴 때는요. 바로 이 사주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격. 사람이 격이 있다고 얘기할 때 나오는 이 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월지의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월지의 지지가 천간에 투출 혹은 투간되었는지를 알므로 인해 가지고요. 이 사주에 힘이 센지 격이 완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투간투출을 얘기하면서 이 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월지의 오행, 월지의 요소가요. 천간에 드러나지 않게 되면 않게 됐다는 건요. 월지는 있기는 있지만 숨어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요. 격으로 완성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격이 완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투간과 투출은요. 월지와 같은 글자가 천간에 있어야지 우리가 투간했다 투출했다 이렇게 말해요. 통근처럼 인성 비겁이냐라는 이 말보다는 월지 혹은 월지의 지장간의 글자들이 천간에 어느 글자에 나와 있느냐가 어느 글자에 투간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그 얘기예요. 저는 상담할 때 이 격국도 살피고요. 개인의 용신도 보완해서 사주를 상담하거나 또 공부할 때 살피면서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해요. 그런데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분들마다 사상이나 이념 또 생각 또 처음 배우실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때로 어떤 분들은 격을 따지지 않고 사주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격으로서가 아니더라도요. 이 월지라는 것은 사주 8글자의 자리로서도 명리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공부하실 때 천간에 투간이 되었는지 투출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분의 격이 완성되어 있는지 혹은 투간 투출이 되지 않았으면은 그 자리, 물론 이제 결국에는 투간 투출된 지장간의 글자를 보고 설사 내가 뭐 식신이라도 지장간 안에 상관으로 투출이 되어 있는 지장간이 있다 그러면은 상관격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병격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라 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월지, 특히 다른 자리보다 이 월지의 지지의 요소들이 혹은 지장간의 글자들이 천간에 어떻게 투출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은 그만큼 사주의 분위기 혹은 강세 이런 것들을 볼 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통근, 투간, 투출의 의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통근은 천간을 기준으로 지지 속에 뿌리가 내려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투간, 투출은 지지를 기준으로 천간을 보는 것이다. 공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지장간의 글자가 천간에 나오면 이것을 투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지장간의 오행이 지지에 나와 있는 것까지를 투출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게 명리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